네, 두 번째 주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한덕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한덕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정말 얘기하면 할수록 욕밖에 안 나옵니다. 까면 깔수록 나쁜 놈이구나.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야, 점잖은 줄 알았더니 뒤로 호박씨 까는 새끼가 이런 새끼구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올 법합니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뒤로 호박씨 까는 새끼. 한덕수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덕수의 고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고향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정권에 따라서 고향이 바뀌는 사람이죠. 바로 그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까면 깔수록 나오는 황당 추문, 정권 따라 바뀌는 한덕수의 고향입니다. 한덕수 고향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고요? 네, 바뀝니다. 김영삼 정권, 그리고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정권일 때는 고향이 서울이었대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고향이 전북 아니야? 라고 해서 뭐 신문 뭐 프로필란, 왜 이번에 새로 무슨 승진한 사람 뭐 누구 공무원 누구 새로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로필을 쭉 쓰죠. 그 프로필 중에 보면은 고향이 나오게 되는데, 전북이라고 고향을 적어주면은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나 전북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때가 되니까 나도 전북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1년 전에 나 전북 사람 아니야, 서울 사람이야, 기사 고쳐줘 이렇게 전화했던 사람이 그 이듬해 야, 나도 전북이야, 왜 서울로 썼어, 기사 다시 고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권에 따라, 대통령에 따라 고향이 바뀌는 사람,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근데 부모님 고향은 경남 남해죠. 어릴 때 경남 남해, 그러니까 할머니 댁에서 또 그 외할머니 댁 혹은 할머니 댁에서 오랫동안 한 몇 달 지낸 적도 있기 때문에 글쎄 남해도 어떻게 제 고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쪽 동네가 제 고향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할 때 고향이 부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남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내가 태어난 곳은 부산인데 부모님 고향은 남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조계나 정관계나 부모님 고향을 내 고향처럼 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 그냥 강남이, 자기 강남이잖아요. 서울 강남이잖아. 얘는 그냥 생긴 것부터가 그렇잖아. 그런데 가끔 한동훈의 고향 출신지를 춘천, 강원도 춘천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 부친이 춘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 크게 잘못되진 않아요. 여튼 그 부분은 그냥 용인해 주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좀 이상해요. 전라도 사람 아니라 그랬다가 전라도 사람이랬다가 그런 거죠. 만약에 저로 치자면 나 남해 사람 아니야, 내 고향은 부산이지 무슨 남해야 라고 했다가 와, 정권이 바뀌었어, 우와, 그러면 저도 남해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근데 한덕수가 그러고 다녔다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글쎄 이게 몸에 배어 있나 봐요. 자, 어제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폭로를 하나 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어제 보도가 안 됐는데 오늘 후속 보도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덕수 부인은 유명한 무속 전문가다라고 하죠. 한덕수의 여러 가지 지금 오락가락하는 행보, 이랬다 저랬다,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입장 바꿔서 민주진보 진영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 한덕수. 이 한덕수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보도 따지고 보면 무속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부인의 무속,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집 가서 물어보고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듯 한덕수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박지원 의원에 의해서 폭로가 됐죠. 자, 박지원 의원의 폭로 간단하게 일단 보시고 다음 순서 넘어가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 자, 박지원 의원의 이 폭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부인은 유명한 무속인이라고 해요. 무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 점을 좀 본다고 합니다. 특히 꿈 해몽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죠. 이 한덕수 부인의 이 무속 논란은 한덕수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 2002년 그 인사청문회 당시 나왔던 자료예요. 이번에는 한덕수 부인 무속 논란,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는 뭐라고? 그냥 부인이 명리학에 좀 관심이 있을 뿐 무속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죠.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한덕수 부인 점집 제보 많아 관료 부인들에게 점을 보라고 강권하기도 했다. 자, 이 기사는 당시 이 뉴시스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즘 의원실을 비롯해 인사청문위원 사무실에는 여러 가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총리 후보 배우자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성이,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 주변 관료들 부인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땡땡 점집에 가라고 강권하기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성, 이름을 댈 만한 알만한 여성이라는 것은 김건희를 말해요. 김건희하고
한덕수 부인이 같이 강남 유명 점집을 싸돌아다니는 점집 투어 파트너더라. 점집 동기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한테 야, 그 점집 가가지고 점 봐. 라고 강권을 하기도 했다. 특히 왜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점집을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 뭐 남편은 점집을 가더라도 부인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례가 좀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마련인데 안 간다는 사람을 억지로 가라고 떠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논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다? 이미 2022년 한덕수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이미 한덕수한테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한덕수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민주당에서 절대 통과시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 통과를 안 시키려고 총리 인준을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총리 인준을 해주자는 쪽으로 슬그머니 분위기가 넘어갑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용진과 박광온 등등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수박들이 한덕수를 봐주자, 동의해주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를 그때 잘라버렸다면, 그때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은 그만이거든. 그러면 국회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윤석열이 임명을 할 때까지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잖아. 방송통신위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7개월, 8개월씩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덕수 이 잘못된 사람이란 걸 빤히 알면서 왜 우리가 그때 동의를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말입니다. 그때 동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때가 2022년 4월 이 무렵인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패하고 이선 후퇴에 있을 때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한참 설치기 시작할 때 박지현인가 걔가 당대표하는 뭐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절대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할 이 한덕수 같은 애가 통과된 겁니다. 참, 진짜 후회막급이죠. 그때 참, 아무튼,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란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2022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한덕수 점집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2012년 조용헌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입니다. 한덕수 부인이 그렇게 해몽을 잘한다. 서울대 미대를 나온 화가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꿈의 세계에 일가견이 있어서 이 조용훈이라는 사람도 한 수 지도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참네. 자, 하여튼 뭐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뭐 유명했답니다. 하여튼 되게 유명했대. 그리고 그 뒤에 2012년 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경부터 김건희하고도 꽤 가깝게 지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경부터. 어떻게? 그 무렵에
김건희하고 이 한덕수 부인하고 다니는 점집이 겹치니까 서로 자꾸 만나게 되잖아. 자꾸 만나게 되니까 얼굴을 익히게 되고 혹시 누구니? 네 남편이 누구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누구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되게 가깝게 친하게 됐대. 더군다나 그 한덕수 부인 역시도 미술 쪽에서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미술상이에요. 미술을 거래하는 사람인 거야.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김건희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둘이 그때부터 가까워졌대요. 그래서 윤석열이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도 사실은 김건희 때문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건희가 자신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용한 파트너이기도 한 한덕수 부인이고 또 점집을 같이 돌아다니는 친근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를 할 때 논란거리가 됐고 그래서 이 한덕수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는 거죠. 뭐 그 말고 한덕수의 여러 흠이 있었어요. 특히 부인의 그 미술 쪽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석연치 않은 이거 뇌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래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참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따졌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덕수 이 부인의 점집 문제, 무속 문제 이거는 뭐 또 좋게 보면은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본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부인의 얘기잖아. 그리고 뭐 점집 갈 수도 있지. 점집 다니다가 김건희랑 친해질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인데 특히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래도 억지로 넘어간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성과 관련된 문제 또는 인간의 이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 야, 이 새끼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유종근 지사, 이 유종근 지사 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종근 지사는 당시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전북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부탁을 하고 다닐 때입니다. 특히 전북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전라북도가 조금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닐 때였어요. 보통 이렇게 도지사들이 또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자기 지역을 위한 로비를 하는 거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유종근 지사는 당시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당시 상공부의 국장이던 한덕수를 찾아갑니다. 한덕수 국장을 찾아가서 네 고향이 전북이라며 전라북도가 요즘에 참 어렵거들랑 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니도 힘을 좀 써도 자 그러자 이 한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칼에 거절하면서 나는 전북 출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유종근 지사는요 한덕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라북도 자기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노라고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납치고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한덕수 당시 상공부 국장 나는 전라북도 사람 아닌데요?
아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세요. 나 그냥 전북 사람 아니니까 아유 좀 잘못 찾아오셨네요가 아니라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모욕이죠. 유종군 지사에 대한 모욕이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모욕인 겁니다. 유종군 지사 그때 정말 열받았었대. 근데 한편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차별이 남아있던 때라 그래 지역차별 때문에 저러나 보다 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1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자, 이 한덕수는요, 그 유종군 지사를 만난 지 1년 뒤에 특허청장에 부임하게 됩니다. 특허청장은 차관급이죠. 특허청장으로 부임하게 되니까 이제 기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임 특허청장 한덕수, 고향 전라북도, 뭐 몇 년생,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해외 유학 다녀왔고, 행정고시 뭐 몇 회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필을 쓰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자들이 한덕수를 전북 출신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전북 군산이라고 표시를 한 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자 특허청장 부임을 하던 한덕수, 언론사마다 일일이 전화를 겁니다. 나 전라북도 아니야. 나 서울이야. 고쳐줘. 안 고치면은 팩스를 보내서 또 고치게 만듭니다. 결국 다 고쳤대요. 참.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2년 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를 맡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직은 아닙니다만 장관급에 해당되는 거죠. 통상교섭본부. 당시는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 이런 FTA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접 담당할 곳으로 통상교섭본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교섭본부장으로 한덕수가 발탁이 된 겁니다. 언론사들은 또 프로필 기사를 쓰겠죠. 한덕수 행정고시 몇 회 출신, 고향은 서울, 서울대 나왔고 뭐 하버드대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막 썼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덕수가 또 전혀 다른 이유로 언론사에 전화를 겁니다. 내 프로필 고쳐줘. 내 고향은 전주야, 전북 전주야. 나 초등학교에서 다녔어. 고쳐줘. 역시 이번에도 팩스까지 보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2년 전에는 나 전라북도 아니야. 전라도 사람 아니야. 고쳐줘. 라고 했던 놈이 2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2년 뒤에 나 전라도 사람이야. 다시 고쳐줘. 라고 했던 거죠. 이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에 무슨 갈 일이 있었는데 당시 아까 했던 유종근 지사, 전북 도지사와 우연히 일정이 겹쳤던 모양입니다. 유종근 지사가 한 몇 년 만에 한덕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자신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던 나 전북 사람 아니에요. 다시 나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했던 한덕수가 그때는 공항까지 먼저 달려옵니다. 유종근 지사를 탁 만나면서 저도 전북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유종근 지사는 속으로 엄청 열받았대요. 뭐 저런 개새끼가 다 있냐? 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자, 관련된 기사가 많거든요. 제가 이 기사는 이 내용은 일화는요. 몇 군데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 기사는 지난 2022년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완배 기자가 썼네요. 고향 세탁 의혹 한덕수는 답하라. 네 고향은 서울이냐 호남이냐. 자, 그러면서 당시
언론재단 김기만 사장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979년 경제기획원에서 처음 만난 이후 40년 이상을 사귀었는데 한덕수 입에서 고향의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말을 안 꺼내니 묻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동양끼리 전주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지내왔다. 참 독하지 않는가. 자, 이게 뭐냐면요. 김기만 씨가 경제기획원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 H씨의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H씨가 한덕수하고 같이 경제기획원, 옛날 경제기획원이죠. 지금 재정경제원입니다. 재정경제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같이 했어. 40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야. 그런데 한덕수가 한 번도 자기 고향 얘기를 안 해드리는 거야. H씨 고향은 전주야. 그러니까 이 H씨는 한덕수가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한 번도 입 밖에 고향 얘기를 안 꺼내니까 몰랐던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이? 네 고향이 전주였어? 어떻게 40년 동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 그랬던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와, 씨발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고향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종근 전북지사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전북 경제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라고 유종근 지사가 한덕수 국장을 만나가서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한 국장, 나는 전북 출신이 아니니 절대 앞으로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어찌 됐다고? 전주가 고향이며 초등학교도 전주에서 다닌 전북 출신이다 라는 팩스를 보냈다는 거야. 그 직전까지는 나는 전북 출신 아니다. 내 고향을 고쳐라 라고 했던 사람인데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입을 싹 닦았던 거죠. 기자들이 제일 황당했대요. 2년 전에 특허청장 갈 때는 전북이라고 썼다가 항의를 받고 서울로 고쳐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가면은 서울로 써줘야겠구나 라고 서울로 썼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내 고향은 전주니까 전주로 고쳐줘 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기자들은 얼마나 열받았을까. 이 새끼 뭐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새끼 도대체 뭘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왜냐? 옛날에 이제 호남 차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고향을 일부러 숨기는 분들이 왕왕 있었죠. 그래. 그 여파련이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만 좋게 봐준다고 치죠. 억지로라도 그래 좋게 봐준다고 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되게 황당한 내용입니다. 자, 한덕수는요, 정말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용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이명박으로 차를 갈아탑니다. 근데 이명박도 그렇잖아. 전임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또 쓴다?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를 했으면 마지막 공직이잖아요. 국무총리 하고 나면 그밖에 다른 공직을 간다는 게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국무총리라면 마지막 공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 은퇴를 하는 게 맞죠. 근데 한덕수는 은퇴를 안 해요. 계속 공직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한다? 이명박이를 찾아가요. 이명박은 당시까지만 해도 한덕수라는 사람을 몰랐대요. 그런데 한덕수가 찾아온 거야. 어떻게 찾아왔냐고? 소망교회 목사를 통해 가지고 어째 이명박을 만나러 간 거야. 그래서 소망교회 목사가 한덕수를 소개해줘서 이명박이 한덕수를 만났고 그 덕에 한덕수는 주미 대사, 미국 대사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대사가 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해외 순방 나갈 때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사, 어떤 이렇게 고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임지가 정해져 있는 이런 곳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덕수는 이명박 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급수를 하나 낮춰가지고 격을 낮춰서 주미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도 지가 소망교회를 찾아가서 소망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명박을 만나서 그래서 공직을 또 얻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한덕수 부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무속이라고, 무속인이라고. 그런데 뭐 이번엔 목사님을 찾아갔네. 목사님이 그냥 연결시켜 줬겠어요? 아, 우리 성동갑다. 소망교회는 아니라도 교회 다니는 성동갑다. 라고 해서 연결시켜 주지 않았겠어? 부인이 무속인이다. 그러면 연결시켜 줬겠어? 안 했겠지?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정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카멜레온 같은 놈인 거죠. 자, 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증언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한덕수 부인이 직접 한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한덕수 부인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는 더 황당하다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아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아유 그래 아유 사람이 참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할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지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 와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길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 나타났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끝까지 안 나타났답니다. 이 비슷한 일을 한 놈이 또 있죠. 반기문 같은 놈도 진짜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안 찾아가죠. 말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비 무속에 찌든 인간 말종.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덕수 부인이 빠져 있다는 그 무속. 제대로 된 무속인들이 말할 때 무속이라고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사입이라고 그래요. 무속 같지도 않대요. 우리나라 지금 무속 시장에, 사실 우리나라 무속 시장이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속인, 신을 받은 신의 제자들만 무속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제자가 아닌 놈들까지도 무속인이네 하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영화도 하나 나온 게 있죠. 우리 남태우 형님이 그 열연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무당이 되는 학원을 차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거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코믹하게 각색을 한 겁니다만 실제로 무속인이 아닌데 신을 받지 않았는데 신 받은 척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눈에 좀 보이거든요. 은근히 보면 저 사람이 신기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신기가 많은 사람인지 대충 있는 사람인지, 신을 받기는 받았는데 신을 받은 게 아니라 귀를 받은, 조금 잡신을 받은 앤지, 이게 좀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눈에 보입니다.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에 감별은 해. 제가 불교 방송 시절부터 이런 거 감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도 보면 진짜 도를 깨친 분인지
이제 스님이 깨치는 도덕의 등급이 있거든요. 아, 이분이 어디쯤 와 있는 스님인지. 아, 이 새끼는 깨달은 척 하는구나. 그래서 말장난만 하는구나. 누구 말 맞다나 그 해탈한 스님 그 흉내만 내는구나.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런 정도 구분을 좀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무속인도 보면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 새끼가 지금 무속인인 척 쇼하는 놈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무속인이구나. 근데 이 사람은 든 신이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 잡신이네. 이런 것까지 대충 구분을 하는데요. 제 눈에 보기에는 김건희도 그렇고 한덕수 부인도 그렇고 잡신이에요. 아니 잡신도 안 돼. 사이비에 사이비. 신 아니야. 안 들었어. 쿨핀님께서 땡중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불교로 치자면 땡중도 아니고요. 그 땡중은 그나마 중은 중이잖아. 그런데 보면은 그 승적도 없는데 머리 깎고 스님인 척 하는 애들 있죠. 예, 그런 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참, 아유. 예, 한덕수 같은 사람은 이래서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한덕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이 기사는요. 지난 12월 1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12월 14일 날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덕수도 날려버립시다. 막 그랬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탄핵을 좀 자제합시다. 일단 자제하고 국정을 안정시킵시다. 예,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한덕수가 한수름을 돌리죠. 그런데 바로 이날로부터 딱 이틀 뒤, 이거는 이 1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딱 이틀 뒤 12월 17일 날 농업사법을 거부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선명해버립니다. 아니, 할 거면은 15일 날 미리 얘기를 하든가. 딱 15일 날 탄핵 자제하겠다라고 하니까 곧바로 거부권 하겠다라고 나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부권이 실행이 되죠. 19일 날 결국 거부권이 행사가 됩니다. 이틀 전까지는 말 잘 들을 것처럼 굽실거리다가 위기만 딱 넘어가니까 바로 입장 얼굴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은 지가 불리할 때는 납작 엎드리지만 그 불리한 시기만 벗어나면 바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배은망덕하게 나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부인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지 부인이 무속인인데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명박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한단 말입니까? 거의 이거 배알이 없는 건지 근본을 모르는 건지 이런 놈을 보고 이제 근본을 모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본 없는 놈을 이런 놈을 보고 근본 없는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핵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자, 이런 짓을 한 자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자는 탄핵이 답입니다. 절대 여지를 줘서는 안 되고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글쎄 그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덕수 같은 놈은 절대 고쳐 쓸 수 없는 놈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백일홍님